옹야 24장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와 노나라 그 건국과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나라와 노나라 이 두 나라는 원래 주가 은나라였을 때는 주가 하나의 봉건 제후국의 주였습니다. 이 제후국의 주가 문왕의 통치에 의해서 기초를 잡고 무왕이 이 은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멸망시키고 주를 이 전부를 차지하는 천자국이 됩니다. 천자국이 되면서 이 무왕은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를 멸망시킬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인척에게 분봉해서 다스리려고 제후를 봉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해줬던 제나라의 그 왕은 무왕을 도와서 주왕을 은나라를 멸망시킨 강태공을 제후로 왕으로 임명을 하고, 동시에 노나라는 자기의 동생인 문왕은 무왕과 주공단이 두 아들이 있는데, 문왕이 죽고 무왕이 강태공을 앞세워서 은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무왕이 이때 그 공을 세운 강태공은 아까 봤던 제나라의 왕으로 봉해주고, 주공단은 바로 노나라에 봉해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왕의 아들인 무왕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리고, 무왕이 왕위에 오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주공단은 노나라에 봉해졌지만 성왕을 돕기 위해서 형식만 주공단이 재우지, 실질적으로는 주공단의 아들인 백금이 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는 그 땅 자체가 낙랑이나 태산이나 동익의 이쪽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익의 문화가 강한 지역에 건국이 됐기 때문에 설령 주왕실이 제를 봉했다 하더라도 이 토착 세력에 의해서 예라는 것이 아주 깊이 박여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는 바로 무왕의 동생이 제후로 임명이 됐고, 또 그 아들인 백금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왕실이 종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라든가 제도라든가 제사의식이 전통적으로 녹아 강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24장을 봐야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자는 말하기를 제1변지어도 제나라가 조금만 변하면 노나라에 가깝게 된다. 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정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노나라가 조금만 변하면은 그
도에 이를 것이다. 그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주공단의 도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제나라는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져서 강태공이 시조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강태공이 나온 이후에 한 250년 후의 일이죠. 춘추시대는.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는 누가 제를 뭐 했느냐. 춘추오패라고 해서 이때는 춘추시대는 바로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 나라들이 강력했고 노나라는 참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아주 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이 당시 제나라를 춘추전국 시대에 제일 먼저 제나라를 건국한 것이 춘추 오패에서 바로 말하는 제환공입니다. 제환공.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에 제일 먼저 가장 강한 나라가 제환공인데 제환공은 이미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환공은 이렇게 나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이 동이족 이것에 의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나라가 조금만 이해를 바꾸면은 변화하면은 노나라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절이나 예법이나 이런 거는 노나라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노나라도 조금만 변하면은 그 원래의 도에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노나라도 이제 춘추 시대까지 오면은 250년 동안 오다 보니 주공단의 예와 이런 법칙들이 전부 변화돼서 조금 미비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고친다면은 주공단의 도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정치 풍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나라의 정치 풍속을 조금만 고치면 노나라에 가깝게 되고, 그다음 노나라의 지금의 관습에서 한 단계 더 변화하면은 바로 참된 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제나라가 조금만 발전하면 노나라가 조금만 발전하면 도에 이르게 되는 이런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은, 특징은 제나라는 아주 강국이죠. 오패 중에서 제일 먼저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제환국이죠. 그래서 강국이지만 예가 부족하다. 예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동이족 이들 때문에, 토속민족들 때문에 예가 부족하고 풍속이 좀 거칠죠. 그래서 이러한 예가 부족한 것을 조금만 고치면 발전 가능해서 노나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노나라는 주나라의 그 본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의 본고장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문화적으로 우수하지만 250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많이 예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변질된 것들을 약간만 더 변하면은 도에 접근할 것이다. 바로 도에 이루어야 이상적인 성인의 정치가 되고, 이런 이상적인 성인의 정치, 도는 노나라가 조금만 변하면 그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옹야장 24장인 것입니다. 옹야장 25장은 아주 오래된 기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고전 전문가가 아니면 명쾌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찾아본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말하자면 이 고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된 그 청동기 시대의 술자를 얘기하는데, 고음계, 옛날 말, 고음계인데, 학문지독서에 고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구라고도 합니다. 고라고도 하고, 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고대의 옛날의 술그릇이에요. 배기라고 해서 배기, 술그릇, 술잔이죠 말하자면 술잔. 술잔. 이 술잔은 바로 어떻게 생기냐? 위는 둥그스름하고 아래는 각이 졌다고 그래요. 아래가 뭐 네모난 것처럼 이렇게 각이 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그 용량은 한 2대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청동기, 은나라, 주대 이때 출토돼서 그때 명칭을 고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릇이란 그런 그 의미고, 이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오가는 그릇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고불고, 이 모가는 그런 것이 뭐가 왜 없느냐? 고불고, 둥글게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각이 졌는 이런 그 술잔인데, 이런 그 술잔이 모관한 그릇이, 이런 모관한 그릇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둥글게 변동이 됐다, 변질이 됐다. 공자는 이런 형식 변질을 탄식해요. 왜 탄식하느냐? 술잔은 이렇게 네모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둥글게 넣느냐? 이 말은 바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그리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는데 그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거를 비유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그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렇게 표출을 한 거예요. 이게 모관한 그 술잔은 모관한 술잔이어야 하는데 둥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모관한 술잔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모관한 술잔이라고. 이렇게 이 술잔의 변경 상태를 보고 춘추시대의 혼란한 상태, 즉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는데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되는데 신하답지 못하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 형태가 어떻게 됐냐?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니까 고고학이나 고문운에서는 이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죠. 주나라의 청동기에 자주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부분이 둥글고 하부가 각이나 또는 모서리를 갖는 그런 각진 구조, 또는 상하 형태가 차별이 됩니다. 이런 고는 원래 모서리가 있어서 특별 규격이 맞는 모양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모양이 둥글게 바뀌어져 전통적 규격이 변질되었다는 점을 공자가 그런 형식 변질을 아까 말한 대로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도 신하답지 못하다, 이거를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큰 뜻은 없죠. 고가, 어떤 데는 구라고 되는데, 고가 아니다. 고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데 무슨 고냐, 이렇게, 고에 뭐가 없는데, 이건 뭐가 없는 거죠. 불 뭐니까. 고에 뭐가 있는 고가 뭐가 없는 고가 됐으니 이게 무슨 고냐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 명과 이름은 고지요. 명과 실제 명은 뭐예요? 뭐가 난 그 고인데 실제는 둥글게 돼버렸으니까 명과 실, 형식과 내용이 어긋남을 한마디로 개탄한 것입니다. 즉 저걸 형식으로 보고 이 형식이 본래의 규범이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절이 바로 옹야 25장입니다. 옹야장 26장은 군자나 인자는 학식이 있고 사리를 명석하게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인자나 군자는 순진한 바보는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속기 쉽다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들 하는데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는 선함과 지혜의 결합이고, 즉 인자는 마음의 밝음 때문에 본성을 잃는 수준으로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26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26장을 보면은 재하, 문, 왈, 인자, 수, 고지, 왈, 정유, 인원, 기종, 지. 재하가 공자한테 물었죠. 뭐라고 그러느냐. 인자는 어진 사람은 비록 무슨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우물에 있다. 인이 있다.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인을 그냥 사람, 인자. 우물에 어떻게 형식적인 취약상적인 어떤 그 인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니까 이는 사람인 혹은 인자, 어지러운 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물에 있다. 우물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물에 빠졌다.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때 그 우물에 빠진 자를 따라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언이 있으니까 야 우물에 빠진 사람이 찾아서 우물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우의 기연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는 거기에 갈 수는 있어도 그 함정에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가기야 이렇게 기는 속일 기죠. 속이는 것은 가능해도 불가망 무엇은 어렵다. 뭐가 망이 어렵다. 망은 뭡니까? 어떤 궁극적으로 해로운 곳에 빠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속임수에 미혹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그 속임수에 미혹돼서 되다. 이렇게 얘기죠. 미혹되다.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는다. 누가? 인자가. 어진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또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자, 인자, 수, 고지, 왈, 정유, 이는 기종지, 지에서 여기서 이게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이게 수가 비슷한 거죠. 유야는 바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이렇게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은 비록 수야 이런 내용일지라도 고지는 바로 그에게 인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정유인언 구체적으로 사람이니까 사람이 우물이니까 우물에 있다. 뭐가 우물에 있느냐? 추상적인 것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는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이 지는 바로 이런 사실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듣고 그 빠진 사람을 쫓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빠진 사람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하오이끼여냐 어찌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것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응? 하오이는 어찌하겠느냐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군자는 가서야 가서 원래 이 서는 가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잠시 속아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잠시 진짜 빠졌는지 그걸 확인을 위해서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속아서 따라갈 수 있다. 누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 우물까지는 사람이 빠졌는지 속아서 가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불가함한다. 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순박하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속아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 궁극적으로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덫에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죠. 가기야. 속이는 건 가능하지만 불가망야. 이건 불가능하죠. 이게 속아서 정신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자는 잠깐 속일 수는 있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잠깐 속일 수는 있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멍청하게 이렇게 미혹돼서 이렇게 미혹되는 일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26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서와 함과 기와 망인데 요 의미를 분명히 구별하면 옹야 26장은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되죠. 서는 갈석이 가다, 떠나다 이런 얘기죠. 서거할 때 서자죠. 세상을 가다, 서. 그래서 어원적의 본래의 뜻은 방향을 바꿔가다 이런 얘기예요. 떠나다. 세상을 떠나다. 그래서 옹야 26장에서는 저 서를 어떻게 보았느냐. 또 속아서 좀 따라가다 이런 일시적으로 미혹이 돼서 따라가다. 여기서 서는 일시적으로 속아서 따라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군자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속은, 여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주자는 이 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수의왕야라고 해서 속아서 갔다 이런 얘기로 따라서 가다. 따라서 가라. 따라서 가다. 이게 바로 서예요. 그러나 옹야 26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미혹이 돼서 따라갔다 하면 그런 얘기가 되고, 함은 빠지다, 꺼지다 이런 얘기죠. 원래적 의미는 함정이다, 웅덩이에 떨어지다 이런 얘기입니까? 바로 옹야 26장에서는 도의에 어긋나는 함정에 빠지다, 근본을 상실하다. 그러니까 군자는 함에 빠지지 않는다. 근본은 상실이 되지 않는다. 이게 군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함정, 트랩 용어로. 그 다음 기는, 속이기는 속이다 이런 얘기. 기망하다, 사기치다, 기망하다. 종종 사람 간의 속임수를 기라고 얘기죠.
즉 거짓말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잠시 속임을 당하고도 일시적 표면적으로 그 어떤 속임수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주자는 이거를 잠시지감이라고 해서 잠시지감, 잠시의 미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망은 뭐냐? 그물망인데 이건 원래 없다, 미혹되다 이런 얘기고, 본래 그물인데 그물에 걸려 시야가 가려진 미혹되다 이런 얘기인데 26장에서 완전히 미혹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완전히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서 확인해보고 응? 그런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자는 이 망을 미란 불응반이라고 해서 미혹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게 망이네. 속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시가 바로 서와 항과 기와 망이죠.